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200만원. 주말에 굉장히 기습적으로 미국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그리고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벙커버스터는 12개, 토마호크 미사일 32여 개를 이란 핵시설에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핵시설을 조금 무력화시키는 기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이 103K를 무너뜨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이제 심각하게 나오면서 유독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전 세계 이제 주식 시장은 열리진 않지만 이 코인 시장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주말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다행히도 오늘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1억 4,200만원대, 그러니까 이제 1억 4천을 좀 깨고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반등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한 5시 정도부터 이제 반등세로 좀 돌아서서 어느 정도 이제 V자로 골파기를 조금 완성을 해준 모습은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이 98.2K 98,200달러를 찍고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조금 시장이 좀 예민하고 과민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롱을 조금 강하게 청산시키고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세 자체가 여기서 조금 멈춘 경향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큰 하방 이후에 보이시는 8시간 봉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8시간 봉으로 이제 크게 이제 꽂히고 난 이후에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8시간 봉 2개 양봉 떠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양봉 떠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떴을 때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패턴들이 직전에 이제 2번이 있고요. 그 반등폭은 저점 대비해서 위쪽으로 요 당시에는 이제 9.6%, 요 당시에는 이제 10%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점을 찍고 10% 정도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108.5K 정도를 일단 채널 상단의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 횡보 구간에서 고점을 조금 낮추는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저점도 낮추는 추세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3번 이제 저점을 찍었거든요. 여기. 근데 이런 식으로 저점을 크게 갱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저점 갱신 없다라고 한다면 상방 쪽으로 보는 게 조금 패턴상 맞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108.5K를 목표가로 1차적으로 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후에 쇼청산 매물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109.2K에 굉장히 강한 진한 2주 기준으로 쇼청산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탁 쳤을 때 109.2K의 이 매물대까지는 한번 쳐주는 그런 식의 이제 대형 반등도 조금 단기간에는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존의 저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추세로 돌아갈 때, 나름 이제 대형 반등 추세로 돌아갈 때 나오는 그 초입 구간에서의 직전 하락을 메워주는 요런 이제 V자 골파기, 그런 골파기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으로 보자면 이제 요 구간에서 조금 흔들기는 있어도, 여기서도 좀 흔들기는 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런 식으로 쭉 가줬을 때, 마찬가지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의 상승세도 점쳐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바닥 찍고 1, 2, 3일 올라가 주고요. 여기도 1, 2, 3, 4일을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일봉이 조금 더 길게 양봉 마감해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한 3, 4일 정도 양봉을 뽑아줬을 때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또 이제 주말에 조정 나온다든지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월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큰 눌림 이후에 양봉으로 2개 반등 주고요. 양봉으로 2개 반등 주고 음봉 마감 한번 나왔다가 그 뒤에 장대 양봉 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요 당시에 나왔던 21년도에 나왔던 패턴이 나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 이제 6월달 조정 이후에 7월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꽂히면서 7월에 130K 정도를 보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 패턴상 이번 달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음봉 마감을 할지라도
여기서 추가 저점 갱신만 없다라고 한다면 7월에 장대 양봉을 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나올 만한 악재는 이제 다 나왔다. 이제 이란에서는 하루 공급되는 이 석유 유통량의 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걸 이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봉쇄를 한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통과를 했지만 아직 이런 이제 최고 안보기구에서 승인이 안 난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이란에도 경제적인 타격, 안 그래도 지금 손실을 많이 입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손쉽게 결정은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란이 코너에 몰리고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죠. 사실 2주간의 여유를 준다라고 했는데도 미리 선제적으로 이란을 타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짧고 강하게 타격을 확실하게 주고 미국은 빠르게 이제 치고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항복을 받아내고 이란도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체제를 좀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야 되겠죠.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었듯이 이 하메네이도 제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작전상 미국이 초강수를 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어느 정도 이제 피크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좀 호르무즈 해협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나올 만한 카드는 이번 사태에서 다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도 주말에 굉장히 큰 하락을 했지만 나름 반등도 굉장히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98,200달러를 찍고 여기 바로 102,000달러까지도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래도 이번에 반등 자체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좀 세게 나올 그런 시장을 좀 기대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저점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갱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갱신했던 요 자리랑도 비교를 할 만합니다. 여기도 자리를 잘 지켜주다가 여기서 한번 저점 깨고 나서 고점을 또 깨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가를 또 달성하고 그 다음에 크게 눌리지만은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랑 비슷하게 저점을 갱신을 하고 나서 고점까지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고점 갱신하고 나면 분명히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또 크게 눌릴 텐데 그 눌림 자체가 다시 98K를 가는 건 아니라 어느 정도 눌리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고 결국에는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 결국에는 이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테스트를 하다가 위쪽으로 이제 발산됐을 때 15만 달러까지 좀 볼 수 있는 여건. 아서 헤이즈 말로는 연말에는 20만 달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에 나온 조정이 대형 사이클로 가기 전에 조금 마지막으로 대형 조정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전히 21년도에 한번 상승 주고 눌렸다가 보시면 3주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 2, 3, 4주 정도 누르거든요. 그래서 눌러놓고 가는 한번 눌러놓고 가는 이런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자리 98.2K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세를 조금 더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굉장히 좀 크게 흔들었지만 사실 미국 주식시장은 또 그렇게 크게 흔들림도 없었고 사실 저번 주에도 떨어진 게 없었고 미국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방어를 잘하냐. 나스닥 선물 차트의 주봉입니다. 전혀 뭐 위쪽에서 전쟁 사태가 벌어지고 폭격을 했는데도 전혀 떨어진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만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나스닥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안 터는 거고 이전에 관세 쇼크로 인해서 이미 크게 털고 V자로 말아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방향을 올라가려고 방향을 잡았는데 굳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전체 투자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엔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이제 20년도의 큰 아래찍기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나온 아래찍기 이후의 반등 그리고 이 반등세를 V자로 완전히 메워준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랠리, 상승 랠리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나스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쪽에 좀 더 이제 무게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여전히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화폐를 찍어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중동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이란도 결국에는
전쟁 상황을 이제 파괴된 도시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씩 복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을 또 찍어내야 되겠죠. 이란에서도 또 화폐를 찍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전 세계 이 글로벌 M2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집값 상승, 금값 뭐 이미 다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지금 잡기 위해서 파월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안 내리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금리를 쭉쭉 내려가게 되면은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고 아마도 이번 트럼프 임기 이제 3년차, 4년차 이후부터는 또 물가 상승이 도미노처럼 밀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사실 풀리고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사이클이 찍어내는 사이클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이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 빨간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까만색이 글로벌 M2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이런 식으로 찍어내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쭉 올라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16만 달러까지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M2 추세가 지금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서로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를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동시에 그걸 또 이제 풀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도 이제 취하면서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이 정치권의 자기 뱃속도 이제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화폐를 찍어내면. 다만 이제 나중에 물가 상승이라는 이제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내서라도 인류의 생명을 구했어야 했던 코로나 때와 지금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이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폐를 찍어내게 되는 이 흐름상 이제 실물 경제, 실물 자산들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적인 상승도 조금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조정을 마지막으로 대형 랠리가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위로 14만에서 16만 달러까지도 이런 식으로 M2와 차트와 좀 키를 맞추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반등, 거기다 이제 반등해서 추가 상승까지도 연말까지 이제 상반기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곧 있으면 7월인데 또 7월에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현재 7월 30일에 있는 FOMC 미국 금리 결정에서 14% 정도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59%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에 내리나 9월에 내리나 어차피 내릴 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욕 덜 먹고 7월에 내리는 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악재였는데 이미 다 끝나가고 있고 남아있는 것은 금리 인하 플러스 전쟁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악재 구간을 다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반등하는 시장 반등 사이클로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주말이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말이었지만은 그래도 나름 지금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 하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일봉상 아랫꼬리를 상당히 3분의 2 정도 절반 이상 말아준 모습은 봉의 형태가 요 당시 봉의 형태랑도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세게 단다라는 거는 밑에서 이제 받으면서 저점에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캔들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반등세도 노려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롱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오전에 이제 반등 쭉 나오고 나서 여기 손절 잡고 롱을 들어가서 쭉 나름 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추가 반등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실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뭐 올라온 게 많기 때문에 소폭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조금 여유를 두고 지금은 이제 저점 갱신만 안 하면 우상향 관점으로 왜냐면 이제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가파르게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빼고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전저점까지 조금 여유 두고 아니면은 요 자리 10만 500달러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지금 딛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려와도 여기서 조금 딛고 다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손절가를 잡으면 10만 500 정도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방 조금 더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온 만큼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특히나 서두에 말씀드린 이 월봉의 패턴상 큰 눌림 이후에 두 달 반등 주고 음봉 하나 섞어주고 이후에 장대 양봉 이렇게 쭉 나오는 그림 그랬을 때 7월 장대 양봉 출현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패턴상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희망적으로 볼 여지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죠. 이제 좀 지켜줘야 되는 생명선이
2455다. 이 자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좀 비비면서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진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주말 폭격 이슈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하락이 출현을 했고요. 뭐 사실상 이제는 2111을 바닥 삼아서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2111 2111달러가 이더리움의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라인입니다. 보시면 22년도에도 여기 찍고 반등 쭉 나온 자리가 2111달러고, 요 자리 작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을 형성해 놓고 4000달러를 간 자리가 2111달러입니다. 정확히 바이낸스 기준 2111달러를 찍었고, 이번에도 2111달러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작년 그리고 22년부터 해서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바닥권으로서의 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좀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자리를 좀 잘 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옆으로 빼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더리움이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우상향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M2 차트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쭉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000달러 벽에 또 막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막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쭉 랠리를 이제 펼쳐주고 이 위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알트 장세가 나오면서 알트들이 위쪽으로 좀 더 이제 많이, 왜냐면 알트들은 지금 바닥을 깨고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닥에서 위쪽으로 뭐 200% 300%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떨어진 게 더 크기 때문에. 다만 그런 이제 반등이 알트코인들에게서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알트들이 이제 펌핑이 나오는 시장, 그리고 주말에도 막 올라가고 지금과는 좀 180도 다른 그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세는 분명히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좀 큰 폭의 조정을 맞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주는, 지금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주는 이런 흐름이 한 내년 여름 정도까지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알트들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한 번 정도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다 보면 조금 좋은 시절이 이더리움과 알트들에게도 조만간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 랠리를 쭉쭉 펼쳐줄 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바닥을 좀 크게 갱신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여기서 대형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번에 내려온 낙폭 자체를 좀 빠르게 메워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눌렸다가 다시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번 반등, 이번 주 그래도 반등을 어느 정도 이어준다라고 했을 때 3, 4일 정도 양봉 주면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실한 반등세가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간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알트들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장,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사실 뭐 모든 코인들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최근에 상장해 놓고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으면서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소폰 같은 코인도 지금 시총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총 950억이라고 한다면 거의 최소 시총에 가까운 코인이거든요. 이것보다 시총 작은 코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총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다. 근데 그만큼 시총이 작다라는 것은 몸무게가 좀 가볍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이번 저점 손절 잡고 위쪽으로 이제 60원에서 70원, 뭐 80원까지도 반등은 노려볼만 하다. 이전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50% 정도 반등 나온 이력도 있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80원까지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터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는 좀 확실하게 손절은 잡아야 되겠죠. 저점 44원은 손절을 잡고 60원에서 70원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상장한 이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3천억대인데 뭐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하락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쭉 떨어지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찍은 저점 대략적으로 19.75 정도, 19.8 정도, 요 정도 손절 잡고 상방으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온다면 26에서 28원 정도, 그 정도까지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 정도로 단기 반등 노려볼 만한 알트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기타 이제 준메이저, 수위, 온도, 폴리곤 요런 코인들, 체인링크 요런 코인들도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대형 쌍바닥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한번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들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 뭐 이더리움 해서 이번 주에 제대로 좀 반등세가 나와주는 게 상당 부분 좀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찍은 저점, 어제 일봉상의 저점을 딱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반등을 조금 크게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트들도 사실 상장된 지 오래된 그런 코인들보다는 이번 연도에 좀 상장을 해서 지금 바닥까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그래도 좀 불장이 찾아왔을 때 좀 더 강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뭐 트럼프라든지 소폰, 레이븐, 아캄, 사인, 소닉 요런 코인들, 그러니까 요번 연도에 상장한 그런 알트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비트가 반등할 때 조금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이제 코인들을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 이 정도 반등했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꺾이면 안 됩니다. 이 당시처럼 추세를 쭉쭉 이어가주면서 위쪽으로 이제 쭉 한번 발산을 해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여기 108K 정도까지 목표로 볼 수 있고, 저점 대비해서 쭉 올렸을 때 이전에 나왔던 저점 대비해서 10%가량의 반등세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다 중간에 또 이런 식으로 꺾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M2 차트를 따라서 결국에 15만 달러, 16만 달러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대형 사이클 종료할 것이냐. 대형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쌍고를 찍고 이런 식으로 쌍고 찍고 쭉 빠졌을 때의 사이클처럼.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안 그래도 바닥인 알트들은 완전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그림보다는 한번 위쪽으로 더 힘 랠리를 주면서 알트들도 나름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줬다가 죽는 그림이 지금 알트의 위치상에서도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2도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 추세를 살려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전에 나온 반등폭 10% 정도를 다시 메워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눌렸다가 이제 돌파하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요하고, 이번에 저점을 크게 찍었지만 반등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넘겨주게 되는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이전처럼 올해 1월에도 여기서 저점을 갱신하지만 이후에 고점도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부터 해서 오늘 나스닥 열리고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 연설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 그리고 7월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등에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을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이 반등이 성공해야 그 다음에 좀 눌리더라도 신고가 13만에서 15만 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등을 어디까지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